자, 이제 위헌범의 의미와 미수범의 위험. 자, 우리 태윤이가 위헌범인지 미수범인지 한번 맞춰봅시다. 갑니다. 법익이란 밑줄칩니다. 무조건 첫 번째 문장. 법익이란 끊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뜻하는데 끊어. 이제 수식하는 말이 뭔지 알겠지? 법익을 몰라도 설명해 준다고. 뭐라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 법익이라고 한다고. 여기에는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이 포함된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지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 하겠다고요? 법익에 대한 이야기 하겠다고요. 자, 그럼 법익은 얘들아 뭘 얘기한다고? 다시 얘기해. 뭐라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그러면 법익은 법으로 보호를 받는 이익이야. 그럼 우리는 어떤 보호를 받냐 하면 신체적인 보호도 받고요. 생명에 대한 보호 받고요. 재산에 대한 보호 받고요. 명예에 대한 보호 받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면 무슨 죄가 되죠?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포함된다. 정리되셨습니까? 네, 법익 얘기 시작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죠. 따라서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에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법익을 침해했다고 해서 뭐랄까? 범죄라고 하는구나. 맞니 얘들아? 법의 이익을 침해했다. 범죄. 됐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범죄를 저질렀어요. 형벌 부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뭐다? 법익 제한의 결과로 초래한다. 그럼 물어보자. 범죄를 딱 지었어. 그럼 이 범죄를 진 사람한테 벌 줘야 되는 거지. 선생님 봐. 이해해야 돼. 범죄자들한테 벌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법익을 뭐 한다고? 제한한다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깜빵 가죠? 깜빵 가면 얘들아 뭘 제한하는 거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계속 갑니다.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행사해 개인의 법익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법익을 침해했던 사람이 있었죠. 개새끼. 알겠죠? 다만 별표. 그죠? 자, 다만 별표. 얘들아 뭐 한다는 얘기지?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이런 표시들은 무조건 자꾸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다만 이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이 준수돼야 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법익을 제한할 수 있지만 요건이 있어야 돼. 맞니 얘들아? 그런데 얼마 전 그 요건을 전혀 구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새끼가 있었죠. 우선 법익 제한의 사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법률이 있어야 돼요. 또한 보호대상 법익과 이러한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한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하므로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비례 원칙이라고 한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럼 물어보자. 범죄자만 법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익을 누가 할 수도 있어? 국가가 할 수도 있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국가가 하려면 일단 국회가 만든 뭐의 규정에 맞아야 돼? 법률 규정에 맞아야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비례 원칙을 지켜야 돼. 근데 얘들아 이 비례 원칙이라는 게 옆에 뭐라고 써있니? 이해하는 거야. 이 비례 원칙이라는 게 뭐라고 써있니 얘들아? 뭐라고 해?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의 법익을 침해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된다.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이걸 뭐라고 한대? 비례 원칙이라고 한대. 조금 더 읽어볼게. 근거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내용은 비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그럼 도대체 비례 원칙이 뭐야?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 범죄 내용의 행위의 내용인 구성 요건과 그죠? 범죄 행위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얘가 무슨 죄를 졌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각각 구성 요건에 대한 형벌이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죠.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죠.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 죄, 형, 법정주의인 거야. 죄와 형벌은
뭘로? 법으로 정한다. 죄, 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야. 이 단어 알고 들어가면 좋단 말이야. 이제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죄를 졌어. 그러면 뭐를? 형벌을 뭐가 정한 대로? 법이 정한 대로 줘야 한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걸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또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므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비례 원칙이 뭔지 알겠다. 범죄에 뭐 하는 거? 상응하는 거. 그럼 얘들 어떤 범죄를 졌어? 그럼 이 범죄를 졌을 때 이 범죄에 뭐 하는 거? 상응하는 거만큼만 뭐를 해야 돼, 얘들아? 뭐를 줘야 돼? 죄를 줘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 얘들아? 비례 원칙이래요. 됐습니까? 즉,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수록 무거운 형벌 당연히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얼마 전 국가적으로 가장 무거운 죄를 한 사람이 지었죠? 이제 그분은 민간인이죠? 민간인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하지 않니? 탄핵이 끝이 아니야. 이제 터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거 편집할 거 정말 많은데. 자, 갑니다. 이거 못 올리겠다. 자,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라면 법익 침해 정도가 클수록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되겠죠. 또한 얘가 너무 당연한 거지. 또한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법익을 침해한 행위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 범죄로 규정할 수 없고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행위더라도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면 뭐다?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 건지에 대한 비례 원칙의 적용 예를 한 거야. 전자의 예는 뭐냐면 타인의 재산을 파손했어. 못 쓰게 됐어. 고의가 없어. 그럼 처벌을 안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예를 들어서 얘들아, 쌤 봐봐. 고의성이 없이 니네들이 태블릿을 친구 거를 떨어뜨려가지고 깨트린 거야. 감옥 안 가요. 근데 또 이걸 이용하면 안 돼? 이거 법대로 해. 이거 안 되는 거야. 법대로 해. 미안하다? 네, 깼네? 얼마야? 100만 원. 법대로 해. 그래서 얘들아, 민사법이 있는 거야. 형사법으로는 죄를 받지 않나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죄를 진 게 아니니까. 그러나 손해배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가끔가다 그런 친구 있어. 나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는데, 안마기 있잖아, 안마기. 안마기를 빌려가 갖고는 안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잘 쓰나 보다 속으로 뿌듯해하고 있었다. 1년이 됐어. 안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말을 했어. 달라고. 그랬더니 주는 거야. 근데 줬는데 기능이 좋게 해서 떨어졌겠어. 떨어졌을 거 아니야, 기능이. 미안하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빌려 썼으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사탕이라도 하나 이렇게 껴주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랬었어. 그러니까 얘들아, 처벌받진 않지만, 얘들아, 이거 낼 수 있어서 그래. 처벌받진 않아. 맞지, 얘들아? 처벌을 받진 않지만, 뭐는 해야 돼? 손해 배상은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후자의 예로. 그런 거 있잖아. 길거리 가다가 자동차 모르고 쓱 긁었어. 근데 벤츠야. 미안하다 그러면 돼? 죄송해요, 아저씨. 실수. 큰일 납니다. 알겠죠, 여러분? 고쳐줘야 돼요. 자, 후자의 예로서 사람이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비록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되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얘들아, 되게 비슷한 예가 얼마 전에 있었지. 자꾸 얼마 전 얘기해서 미안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들이 주장했거든. 자, 청량을 가지고 건물에 들어가서 성냥을 라이터를 탁 켰어. 불이 안 난 거야. 다행히. 잡혔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얘가? 불 안 났잖아. 아니, 네가 지금 불 지르려고 했죠? 했어. 안 났잖아. 이거 똑같은 거야. 근데 이런 놈은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한다고. 알겠지? 이렇게 처벌한다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후자의 경우처럼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범죄를 무슨 범?
위헌범이라고 한다. 아, 이걸 위헌범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립되진 않았지만 위험한 놈이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벌을 줘야 돼. 이와 달리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했어. 그럼 무슨 범이라고 그래? 침해범이라고 하는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그 위헌범은 미수로 그친 거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무슨 범은? 침해범은 뭡니까, 여러분? 실제로 발생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고의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시작하는 걸 뜻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무슨 범? 미수범.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 이에 비해 범죄 행위를 완성하는 경우는 무슨 범? 기수범. 여러분 이런 용어 머릿속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알고 들어가라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게 너희들 그런 말 들었잖아. 미수에 그쳤다. 이해돼, 얘들아? 그래서 안경 낀 친구들 주먹으로 얼굴 때렸는데 안경 딱 부러지면 뭐가 되는 거야? 살인미수. 오케이? 그러니까 안경 낀 친구들 얼굴 때리는 거 아니야. 안경 벗고 때리는 거야. 알겠지?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따라도 기수범만이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미수범이 처벌되면 우선 특정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왜? 죄형, 법정, 주의니까. 맞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은 법이 정한 대로 해야 되니까. 맞나요? 오케이?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즉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미수범을 처벌하는 내용을 법률 규정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가 있으므로 구성 요건의 우형에 따라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수범의 처벌 근거를 행위자의 위험성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위험성만으로 근거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부합하기가 어려워. 따라서 미수치입니다. 미수범 처벌의 근거는 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커지므로 실행에 착수할 단계부터 형벌을 부과해 범죄 발생을 아예 억제시켜버려야 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아, 산에다가 불 지려고 라이터 가지고 올라갔어. 그런데 불이 안 붙은 거야. 무슨 범이야? 미수범이잖아. 근데 얘를 벌을 줄 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 맞니, 얘들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때, 얘들아? 어떤 부분이야? 법익의 중요성이 커.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야. 이 산에 불이 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수로 그쳤다 하더라도 뭘 줄 수 있다? 죄를 줄 수 있다. 오케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산불 크게 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이렇게 본다면 다수의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침해범뿐 아니라 위헌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방화죄는 위헌범에 속하는 범죄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미수범도 뭐한다? 처벌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수범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예요.